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코인 투자 얘기 홍반장입니다. 산업자본 론스타의 소송 결과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잘못된 만남이죠. 이런 투기 세력이 코인 시장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명 론스타 게이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론스타 게이트의 추악한 진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개봉한 한국 영화로 론스타 게이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금융사건을 추적하는 검찰 내부의 갈등을 그린 블랙머니.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정말 우라통이 터졌는데요. 이번 주에 더 우라통이 터지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며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이 뭔 개소리야! 정말 같은 경우죠.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랙머니를 보면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천억 원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출발은 198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환은행은 1989년 당시 한국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유일의 외환거래 은행으로 거의 국책은행이라고 보는 게 많은데 이걸 팔기 위해서 외환은행법을 폐지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팔지 말아야 하는 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을 시키고 한국은행이 소유한 주식은 매각 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변경까지 하면서 바꿨죠. 이렇게 해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은행을 코메르츠뱅크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부에서 구조적인 매각을 하는 시기라 이해는 갑니다.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높은 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시기니까요. 지도를 보니까 다 철수를 한 줄 알았는데 서울 사무실은 남아있더군요. 문제는 2003년부터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들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IMF에서 들어올 당시 미국 기업들도 대거 같이 방문을 했죠. 먼저 극동건설을 큰 이득을 본 론스타. 그 당시 한 7천억 정도 이득을 봤을 겁니다. 다음 타겟으로 외환은행을 삼았고 정부와 코메르츠뱅크가 들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을 50.5%를 인수하면서 외환은행을 드디어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해외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즉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외는 BIS 비율이 8% 이하의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론스타로서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상황.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2003년 7월 이강원 외환은행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에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줍니다. 자,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국책은행, 거의 국책은행, 유일 외환거래. 근데 BIS 비율이 6.1% 우리나라 망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금감원은 론스타가 인수할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 줬음이 밝혔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은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국회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 없는 론스타의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06년 12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강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기소하였지만 2008년 11월 24일 1심 법원은 이강원, 변양호의 배임 행위에 대하여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 이 큰 일을 이강원, 변양 이 두 사람이 절대로 단독으로 이 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윗선은 파헤치도 못하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뭐다?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군요. 에이씨. 자, 이러자 이 론스타 측은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에 따라 추진합니다. 그냥 매각하면 되는데 이놈들이 다 빼내가기 시작해요. 인수 2011년에 인수 금액을 해소한 후 8년간 5조 원을 넘게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1월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하지만 이놈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 이 혐의로 금융위원회 승인은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에는 2012년 1월 금융위원회 아무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론스타가 또 4조 원의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면 속이 후련했냐? 그럼 이번 소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금융지주 매각에 앞서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금융위 승인은 계속 지연되는 와중에 HBC가 매매 대금을 2조 원에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2008년 9월 HBC와 계약은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HSBC 입장에도 소송 중이잖아. 충분히 깎아달라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 중인데 승인을 어떻게 해줘? 근데 마침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으로 글로벌 시장에 금융기관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HSBC가 변심한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론스타는 한국 정부 방해를 했다. 그래서 파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됐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제투자 분쟁 해결 지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5조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 보이시죠? 하나금융 매각 지연. 정말 쓰레기. 내용을 보시니까 제가 왜 오라통이 터지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 앞서 이강인, 변양호 이 두 사람 말고 분명 더 윗선이 있을 거예요. 이 장본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해당 사건의 핵심 인사들 말이 많습니다. 그죠? 이 현 정부 경제팀 수장에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번 관련 인물들을 다시 재조사해 책임 소재를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자 투기 세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수상한 외환거래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당초 알려진 액수보다 1.6조 원이 더 늘어났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범위, 해외 범위로 자금 이동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 세탁입니다. 전형적인 그죠? 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투기 세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론스타 사태처럼 초기에 잡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겁니다. 이 투기 세력이 노리는 건 바로 김치 프리미엄, 건전한 코인 시장 문화 조성하고 안정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론스타 편 어떠셨나요? 론스타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를 하시죠?
항상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코인버스, 지금까지 코인버스에서 홍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